윤석열 부인의 박사학위 논문이 사주 궁합 관상이었다네요. 야, 훌륭한데? 나는 이거 욕하고 싶어서 갖고 온 의제가 아니에요. 저는 욕하고 싶은데. 지금 뭐 이제 학력, 뭐 의혹 뭐 이런 게 계속 있긴 한데 이 미대 나왔다면서요. 미대 나왔으니까 지금 뭐 코바나 컨텐츠 같은 거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박사학위 논문이 사주 궁합 관상에 관련된 거였대. 나는 사고의 전환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럼 욕부터 먼저 해봐요. 욕하고 싶어서 나왔다며. 아니 뭐 박사 논문이라는 게 사실 본인의 전공과 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봤을 때는 이건 지도 교수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주 궁합 관상에 대한 거를 썼는데도 패스가 됐나? 왜냐면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거의 지도 교수랑 같이 썼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놔뒀겠냐고. 근데 이제 이건 뭐 김건희 씨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학계 대부분의 어떤 걸친 좀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인데, 예, 그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혈액형이라고 검색하잖아요. 수만 편이 나옵니다. 그것도 박사 학위 논문으로. 근데 혈액형은 사실 근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혈액형별 성격 분류, 뭐 부모님의 혈액형에 따른 자녀 양육 방법의 뭐 과학적 근거 이런 논문들이 수만 편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논문의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욕부터 하셨는데 나는 이해는 돼.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그래서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바타를 하나 이렇게 뭐 온라인상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운세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지 뭐 사주 관상 보고 그걸 분석했다는 건 아닌데요. 어쨌건 지금 윤석열 씨가 대선 주자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파고 계시는 기자분들한테 박수 보내면서 나올 거 많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윤석열 부인이 해왔던 것들 중에 이상한 거 엄청 많아. 이게 밖으로 까일날 우리만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재밌는 게 그게 뭐 사주, 음양, 오행, 주역, 관상을 뭐 이렇게 콘텐츠 분야의 하나의 운세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는데 결국 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부정적 이미지가 훨씬 많이 쌓일 겁니다. 네, 요거를 저는 이제 믿고 싶고요. 네, 김명신 씨가 김건희 씨가 진짜로 사주와 궁합과 관상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씨를 만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처음에 스님이 소개해줬다고 거짓말도 했잖아요. 그 52세 2천만 원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은 사주와 궁합, 관상에 대한 그 정도의 그 없으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들고요. 그래도 재택근무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인사이트가 아니 생길 그러니까 수 요거는 있어요.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최은순 김건희의 엄마 윤석열의 장모가 전보로 다닌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왜 그런 부류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동업자 하나를 구할 때도 그 사람 뭐 이렇게 관상이나 이런 거를 주로 보고, 그러니까 얘네들 패밀리가 약간 좀 그런 쪽 과야. 보면은 저기 저 윤석열을 만나러 온 뭐 홍석현인가도 홍석현이었냐 방상훈이었냐 홍석현. 홍석현인가도 관상 보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 나중에 나중에 뭐 왕이 될 상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이 세력은 내가 봤을 때 조선시대에 살면 딱 맞는 사람인 거죠. 그냥 뭐 이렇게 뭐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난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저는 요거 밑에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공부했으면 이거 보고 진짠가 싶어서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내셔널이잖아요. 아니, 공부했음. 그냥 공부를 거기 도서관 그냥 혼자 그게 들어가는데? 아니라 그 MBA 코스가 있는데 최고경영자 과정 있잖아요. 뭐 그런데 다녔다는 근데 거죠. 그 EMBA 저도 하려고 여기 설명회 갔었거든요. 뭐냐면 이건 그냥 회사 돈으로 법인 돈으로 등록금 내고 가서 이렇게 친목 다지면서 공부 좀 하고. 그럼 이 사람 학부는 뭐예요? 근데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이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때문에 단국대 미대를 졸업했다고 김건희는 주장을 하나 천안 캠퍼스 학적 데이터에 전혀 나오지 않고 다닌 적이 없고 다니다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퇴와 퇴학도 거기에도 김건희는 없다.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게 이제 하나씩 밝혀질 거야. 조마조마해. 이제 아마 김건희가 요거 이제 파야 되나요? 여보 오빠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오빠 대선 안 나가면 안 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진짜 필요한 건 검찰총장까지였어. 그 윤석열이 지금 출마를 함으로써 지금 장모 막 그 농지 개발해갖고 막 100억 벌고 그런 게 다 까이고 있잖아 지금. 네, 그렇게 부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여기까지만 해.
이별이야 이제? 우리 헤어져. 이별이야? 여기까지죠. 아 재수없어. 아 근데 저는 이거 뭐 김건희의 그 논문 같은 제목 같은 거를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EMBA도 등록금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 벽이에요. 그걸 낼 수 있으면 다니는 거고 못 내면 못 다니는 겁니다. 그냥 주는 학이네요 그러면. 물론 서울대니까 이제 뭐 최소한의 뭘 보긴 예, 보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마저도 김건희가 도대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냐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다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 사진에 있어. 근데 그 반전인 경우도 있죠. 사진 찍을 때만 와서 찍고. 갑자기? 그것도 실력이죠.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난 그걸로 뭐 이렇게 뭐 논문이 뭐 사주 관상 이런 걸 봤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아바타를 이용해 갖고 뭐 해본다 이런 개념이니까. 아 그거는 솔직히 아바타라는 게 앞에 그림 하나 캐릭터 하나 걸어놓고 운세 아니, 봐준다고 그러니까요. 하고 돈 받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논문을 벼지 않는 한 뭐라고 비판할 별 것도 방법은 없다고 없는 생각합니다. 거죠. 비판부터 할 수 그러겠죠, 있습니다. 뭐. 김건희가 역시- 제일 꼴 보기 싫은 마차님 얘기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잠깐만요. 않았다. 저 장래 유명한 검사 하나 소개시켜줄까요? 좋아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또 이거 있었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그래서 고소당한 30대가 있었죠. 야, 여기 보면 신동환과 거기에 VIP가 꼭 처벌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고소당한 30대가 이거를 신동아가 헤드라인으로 걸었던데 문 대통령을 마치 나쁜 사람화 시키는 모욕 좀 했다고 이 사람을 고소해? 대통령이 이런 프레임이잖아. 근데 내용이 장난 아니던데? 그러니까 그냥 보통 정도의 그 모욕 정도가 아니고요. 얘 자체가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은 들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친고죄, 그러니까 친고죄인 모욕죄 자체가 친고죄니까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 법적 성립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것 같지는 않고 문 대통령의 변호사라든지 대리인 정도 되는 사람이 얘는 죄질이 너무 나쁘다 해서 지금 그 고소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표현이면 뭐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욕죄뿐만 아니라 그 국가원수 모욕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원수 모욕죄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요. 아니 포스터에 쥐만 그려도 잡혀가던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말이 엄청 심한 전단지를 뿌리고 다닌 이 사람을 그럼 가만둬야 되겠냐고요. 이게 그냥 뿌린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막 뿌리고 다녔어. 이름도 알려줄게요. 김정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그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고 정말 깊이 있게 보장되고 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34살밖에 안 된 사람이 이러고 다녔다는 게 저는 놀랍더라고요. 야, 국민의힘 다음에 예약이 돼요, 공천. 이런 사람을 구에다가 지금 빨리 그 깃발을 꽂아줘야지. 그러니까 3040을 대표하는. 아니 그러니까 야 언론사 이 개새끼들아 진짜 사람이 금도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걸 뿌리고 다니는 자에 대한 비판 없이 대통령이 자기를 비판한다고 사람을 고소해?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말이 되냐고요. 이런 헤드라인 내면서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 이게 그냥 온라인상에 무슨 댓글도 아니고 국회에 가서 막 뿌려.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전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백신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잖아요. 거기에 정부가 중대본이나 질병청이나 뭐 국무총리나 이런 데서 해명하기 바빠. 그러지 말라고. 바로 고소해. 바로 고발해. 백신에 가짜 뉴스가 나와. 지금 화이자 백신이 다 소진돼가지고 지금 이제 못 받게 생겼대라고 가짜 뉴스를 진짜 언론사가 내. 그거 사실 아니라고 변명하는 시간에 고발을 해. 고발을. 차라리 그게 빠르지. 민주주의를 잘 누리고 있는 놈들이 이런 놈들인 거야. 이 김정식 이 새끼가 박근혜를 그렇게 비판했다면 우리는 박수를 쳤을 거예요. 박근혜한테는 찍소리 못했던 놈들이 민주화가 되니까 대통령 만만해서 이렇게 걸고 다니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면 이 보도를 하려면 언론사 새끼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거기에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꼭 처벌한다는 말을 했다라고 사실 출처가 없는 건데 그 말을 한 것처럼 라고 프레임 들었다. 걸어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압박하는 거죠. 이 정부가 정말 그 독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또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근데 얘는 우리가 얘기할 상대가 아니고 너무 심한 게 아니라 너무 무식해서 북한에서 우리 문 대통령한테 뭐 살문 소대가리 뭐 이렇게 욕을 했는데 북한은 가만두고 나는 왜 때리냐. 이게 자기하고 북한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지금. 일본 잡지사에서 표현한 거를 나는 가져온 거 북조선의 개라고 한 것뿐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일본 잡지사한테 뭐라고 할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 지금. 원래 명예훼손이라는 것 자체도 이건 모욕죄 문제이긴 이제 하지만 와서 발 빼는 거죠. 딴 거 가져와도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극도로 무식해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애요. 그래 놓고 나서 뭐래. 문재인은 가만히 있는데 방금 문재인이 고소했다며. 문재인은 가만히 있는데 경찰 니들이 왜 나서냐. 고소했다며. 지금 얘가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초딩 수준이어갖고 앞뒤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고. 이런 놈들은 많은데 이런 걸 헤드라인으로 걸고 이게 포털에 노출되는 게 문제라고. 그렇죠. 네. 네. 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맞아요. 별 그지 발사기 같은 놈들이 다 있어.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하나만 더요. 그런 미친놈 하나 또 있어요. JK 김동욱이라고. 그러니까 JK 김동욱은 내가 한심한 게 누구예요 얘 근데? 나 이 새끼 좋아했던 그 노래 좋아했던 거 생각하면 막 뱉어내고 싶어요. 뭐 있지? 근데 노래 잘하는 애야? 네, 노래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가수에 나오고 막 그랬어. JK 김동욱은. 문제는 가끔씩 이런 또라이들이 나오는 거야. 아니 김어준은 정치 발언에도 방송하고 자기는 정치 SNS 정치 얘기 좀 했다고 잘렸대. 김어준은 정치 이야기하는 방송이야 이 새끼야. 근데 아니 이게 얘가 지금 아이고. 쉽게 표현하면 그냥 태극기 부대 정도 되는 애예요. 뭐 가세연도 나가고 그러는 건데 김어준하고 자기를 동급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정치 이야기에서 사실 그게 맥락도 없는 게 예. 방송사의 제작진이 얘가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이러는지는 근거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짓거리 많이 해. 어쩌다 보니까 얘가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출연을 시키다가 얘를 정지를 시켜요. 그거 한두 건만 모이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문 대통령 비판했더니 내가 블랙리스트가 됐다. 예.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 아니 내가 똑같이 얘기해줄게 동갑. 아니, 너 나랑 동갑인 것 같던데 내가 얘기해줄게. 잘 봐라. 너는 노래하는 애야. 나는 강의하는 애고. 근데 내가 강의하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에는 대부분이 정치적인 문제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의 중에 정치적인 얘기를 했어. 어떻게 됐을까? 그 회사에서. 계약 갱신 거부당했어. 네 말대로 하면 잘린 거야. 내가 그렇게 잘렸는데 왜 잘렸는지 알아? 나는 새날방송 출연한 딱 그때 잘렸어. 근데 그 회사의 회장이라는 애가 심지어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사까지 데려다 놓고 뉴라이트 사람이거든. 뉴라이트식으로 한국사를 강의하라고 공무원 시험과 아무 관계 없이 뉴라이트를 강의하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듯이 얘기를 한 거야. 강의 중에. 나 그렇게 잘렸어. 나는 근데 그거를 그 담당자들한테 언질까지도 받았어. 회장이 나를 지금 찍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 그래서 나 자유롭게 정치 얘기할래 하고 난 커밍아웃 하고 나와서 지금 1년 넘게 무료로 그냥 유튜브 강의하고 있어. 나 야. 1년 동안 수익이 없어. 너도 새끼야. 정치 얘기하고 싶으면 나가서 유튜브 차려 이 새끼야. 굶어 죽어버려 이씨.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비겁한 새끼 진짜. JK 김동욱은 진짜 이렇게 아까 허은아도 하찮다고 했지만 허은아보다 하찮아요. 아니,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는. 진중권을 맞들인 놈들이 또 그 JK 김동욱 데려다가 예. 또 문재인 정부 까는데 쓰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놈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김동욱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 뭐 이렇게 한두 줄로 깔 수는 있겠죠. 근데 말 시켜봐요. 1분도 못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가 아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찮게 그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놈들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요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허물기에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막 독재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사실 이걸 깨어있는 보통 시민 같으면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같이 뭐 국민의 지임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는데 밥 먹는 자리 안 간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정말 엄청 민주화가 된 나라거든요. 여기에 무슨 화이트리스트가 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를 박근혜 때 그 정권 말의 현상이랑 아주 유사하게 대비시키면서 나 똑같이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그냥 너는 실력 없어 잘린 거야 이 새끼야.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실력 없어 잘린 거고 너도 실력 없어 잘린 거야.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요. 그 연예계에서도 가장 깨어있는 게 영화계 쪽이거든요. 영화계 정말 다수는 다 소위 말하면 좌파예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데 정확의 분위기는 되게 보면 민주당이 180석 갖고 뭐 하냐고 비판하는 쪽이 가까워. 영화인들은 대부분 그런 흐름이 있고요. 이제 가요계는 뭐 대충 그런 흐름이 일단 없다고 봐야 되는데 가수들 중에 유독 정치적으로 이렇게 튀는 애가 한두 명 나오는 거예요. 가수들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흐름이 저는 있다고 일단 보거든요. JK 김동욱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예요. 콘텐츠가 어설픈데 일반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찌 해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보다는 훨씬 나은 건 사실이잖아. 그러면 그 기준이 정치라고 하는 게 독재를 했던 세력과 박정희와 이명박을 생각해보면 사실 정상적인 뇌를 가진 구조를 가진 사람은 그 세력들 지지하기 힘들어요. 지금이야 물타기 하려고 해서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권이나 다를 게 없다 하지만 그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던 새끼들은 그런 말 할 상황이 아닌 거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내가 정치적인 발언 좀 했다고 잘렸다 뭐 정부 지원금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요. 얘는 그냥 일배수 좀 못 벗어나는 예술하는 아티스트가 이런 식으로 선동되면 옛날에 음악 좋아했던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근데 이게 본인이 좀 공인이라면 SNS에 좀 조심히 써야 되는데 일단 팩트 체크도 안 된 거를 막 반말로 쓴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 팔로우도 별로 없고 했었는데 캡처가 당하면서 커뮤니티에 쫙 퍼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당하게 된 거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로 시작해서 마스크로 끝날 것 같은 이 정권 그렇지.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그것이 정말 알고 싶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말하는 정부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욕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리 국민이 마스크가 없어서 줄을 서서 사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에게 마스크를 수출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가짜뉴스였지. 네, 이런 것에 본인이 가짜뉴스에 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본인이 공인이라면 이걸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죠.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조고가 이젠 사과해라, 적당히 하자. 뭘 적당히 하냐고. 이런 것에서 그 국민은 열받는 거거든요. 적당히 하라는 게 적당히 참으라는 이야기인지 동우가 적당히 해라. 사실 팩트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런 이야기 이야기를 듣는 윤석열한테 거죠. 해야지. 그 미친놈 진짜. 아니 그러니까 좀 알려진 나름대로 셀럽인 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건 전 진짜 반대하는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선동해. 그 박수 쳐주고 댓글 달아주는 그 알티뽕 같은 거에 막 선동돼가지고 막 나서기 좋아하면요. 이 가수로서의 생명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모자라고 무식한 애가 잘못된 팩트를 갖고 정부 공격하는데 알티뽕 요거 맞아서 하면 음악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충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김어준이 그렇게 뭐랄까 부러우면 전향을 하세요. 가수를 그만두고 진행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특종을 찾아내는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왜 나는 안 소주 한다면 모를까? 쥐뿔도 모르는 게 아까 마스크 그런 거 다 가짜뉴스 현혹돼가지고 요즘 개나 소나 말만 그 나오는 차이가 있는 거지. 김어준이야. 뭘, 씨. 왜 김어준을 물고 늘어져 자꾸. 이 사람 뭐 지금 또 국적이 캐나다라면서. 사실 그런데 탁구- 우리나라에 그렇게 오래 있어도 돼요? 3개월에 한 번씩 나갔다 오거나 그 비자를 받았겠죠. 야 이 새끼 네 나라로 가 이 새끼야. 나쁜 새끼네. 국적이 진짜 캐나다네. 네. 검은머리 외국인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거야? 저기 있잖아요 스티브 유 걔도 그러잖아. 돈도 벌고 있으면서. 둘이 친구네. 둘이 동갑이다. 야 스티브 유랑 만나서 둘이서 열심히 욕하고 술 한잔 해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K 김동욱 씨가 이 방송을 보신다면 고소해 주길 바랍니다. 진짜로. 진짜로. 네. 예. 안 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